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기 시간인데요. 수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진아 서울신문 기자 모셨고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매일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수익 가볼까요? 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가요. 어제 재개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그러니까 킹크랩 시연에 네. 김 지사가 참석했다고 잠정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선거 전에 이렇게 잠정 판단 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하면서 시연의 참석 여부가 아니라 이를 본 뒤에 개발을 승인했는지 공모 관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면서 심리를 제기를 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원래 이날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었는데요. 이걸 좀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면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킹크랩 시연에 참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제 그 법정 공방의 핵심이니까 네. 그럼 뭐 최종 판단은 저희가 여기서 뭐 미리 넘겨짚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기다리면 예, 될 것 같은데 아주 이채로운 게 재판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을 중간에 스스로 공개하는 경우가 있나요? 드뭅니다. 드물고요. 12월 20일, 24일 날 작년에 한번 연기를 했어요. 예. 또 어제 그러니까 전날에 직권으로 변론을 제기하면서 연기를 했거든요. 네. 변론 제기하면서 8가지 사유를 듭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석한 건 맞는 것 같다. 예. 또 공무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거 한 입증해봐라 서로. 예. 이렇게 요청하는 거는 심정을 바로 드러낸 거거든요. 나머지 7가지도 그런 뉘앙스의 어떤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모 관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지금까지 그걸 심리해 온 거 아니에요? 그걸 한 거고 판사가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죠. 네.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라. 저도 뭐 재판을 꽤 많이 하지만 뭐 직권으로 변론 제기되는 경우는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경우는 한두 가지 사유겠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사유. 근데 8가지라고요? 예, 이 8가지를 다 제시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입증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이례적인데 결국은요. 예.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분석이 좀 아, 그 됩니다. 배경을?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예. 제가 저도 예. 판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다 보니까 네. 만약에 변론 연기되면 선고 연기되면 각자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그렇겠죠. 아, 좋은 길로 날라가게 연기되느냐? 근데 이번에 좀 다르죠. 왜냐하면 8가지를 공개를 했기 때문에요. 네, 네, 네.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연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심 판사 기록 검토하고 이런 걸 다 합니다. 예. 그렇지만 재판 진행이나 책임은 부장, 재판장이 하거든요.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의 차문호 부장판사입니다. 네. 김민기 판사가 주심 판사고요. 여기서 이제 잠깐 교통정리라면 네. 보통 합의부는 3명의 판사로 구성이 3명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됩니다. 3명의 판사 중에서 이제 그 이것 네. 으뜸이 되는 으뜸이 부장 판사가 있지만 있고요. 근데 특정 사건에 대해서 주심을 맡는 판사가 꼭 부장 판사는 아니고 통상은 특정 사건이 아니고요. 사건 절반은 자배석, 절반 우배석이 맞고요. 네. 그 부장 판사는 그것을 좀 지도하거나 합의할 때 이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록을 보는 거는 주심 판사예요. 그러니까 주심 판사하고 재판장인 부장 판사하고 의견이 좀 대립됐을 가능성이 있다. 아,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네요. 저희는 딱 그렇게 봤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언론 아. 기사가 좀 나오기도 예. 했고요. 실제로. 합의부니까 합의가 돼야 합의가 안 되는데 되니까 합의가 안 됐다. 그 합의 안 된 거를 8가지를 내용을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그래서 생각이 좀 좀 더 들기도 시간을 하고요. 벌기 위해서 그 재판기를 더 연장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시간이 너무 네. 길어요. 3월 10일이에요. 이 그 3월 10일을 강조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판이 3월 10일 하면 인사이동하고 겹칩니다. 네. 아, 법관 정기 인사? 예, 차문호 부장은 서울고등법원에 2년 있었거든요. 네. 이동 대상자예요. 제가 알기로는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예. 3월 달은 인사이동이 끝납니다. 예. 본인이 재판 안 하고요. 예. 다시 구성되는 재판부가 변론을 갱신한다고 표현합니다. 재판을 갱신해서 그 재판부가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3월에 그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는데 그 전달인 2월에 법관 정기 인사가 있다. 예.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예. 마지막으로 3번째 설날 앞입니다. 네, 그렇죠. 설날 앞에 이게 어제 그 심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설날 직전에 이게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논란이 있습니다. 설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법원 판결. 사람이거든요. 재판부 판단을 입장에서도 예. 설날 편하게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재판부를 제가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예. 설날을 편하게 그러니까 보내고 싶은데 유죄를 때리든 무죄를 때리든 논란이 거세지면 무조건 거쳐지죠. 이거는. 설날에 심경이 부대낀다. 판사님의 심경이. 그런 저는 것들이- 정치적 이슈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정치적 밥상머리였던 거. 제가 말한 두 네. 번째 어떤 내용이고 세 번째는 굳이 제가 3개까지 하는 이유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주 확실치 않으면
한 번 더 심리를 해보자 이런 것 같아요. 뭔가 이 세 번째는 어이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소박한 것도 같고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우리 둘은 김진아 기자님.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 김 지사는 네.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까 아니죠. 전에 이렇게 네. 긍정적 신호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아니요, 굉장히 제가 말한 건 당혹하더라고요. 이런 게 네. 일어나면 서로 일어나면, 긍정적 네.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네. 확실히 나빠요. 지금 상황상은.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그 뭐 법률 문외이기는 하지만 이 판결의 어떤 주된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사실을 중간에 네. 판결문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밝히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어가지고. 저도 거의 재판을 하면서 이렇게 경우 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김 지사가 이런 심정을 내비쳤더라고요. 네. 이렇게 페이스북에 밤에 여태까지 왔던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심경을 남겼습니다. 이제껏 네. 시연에 참석 안 했다고 변호인이 주장을 했는데 네. 그냥 의견 제시하면서 판결 선고도 아닙니다. 참석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공모관계 아닌 거 입증해라. 이렇게 말하면 변호인이 뭘 합니까? 아 이거는 그쪽 김 지사 측 제가 대변을 해보는 겁니다. 한번. 네, 최대 방어 논리가 완전히 깨졌으니까. 아니 근데 저는 네. 또 이제 박지원 변호사님 설명 말씀을 듣는 8가지라고요? 예. 그럼 그동안 재판 뭐 한 거예요? 심리 뭐 한 거예요? 8가지 내용을 보면 예. 수사 단계부터 다 새로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까지 열심히 심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제가 얘기하지만 3월 10일까지 하면 2달, 한 달 반 이상이거든요. 네. 뭔가 이유가 돼요. 하나만 이유를 들어놓으면 3월 초나 뭐 2월 초에 재판하라고 이렇게 압박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2달 정도 끌려면 한 8가지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법관 인사를 말씀하셨잖아요. 2월에. 만약에 그 법관 인사에서 부장 판사도 누가 만약에 그 인사가 대상이 돼서 다른 데로 간다면 네네. 재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판 갱신을 한다고 그럽니다. 네. 새로운 재판부가 갱신을 하는데 말은 갱신하고 그대로 이어봤지만 네. 어떻게 이거를 그냥 판단하겠습니까? 그럼- 제가 만약 새롭게 갱신받은 판사라 그러면 네. 기록 다 읽어봐야 되고요. 네. 재판 또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참 걸리겠네요. 그러면 이게 2-3달 또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계속 늘어진다. 그럼 총선 이후로 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총선을 혹시 또 노린 그래. 게 아닌가라는 아니, 저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몰라요. 어떻게 죄송합니다. 합니까 이거를? 여기서 더 여쭤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안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리 잘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 포인트는 2월에 있게 된 법관 인사의 이름을 좀 봐야겠네요. 봐야 되겠죠. 그렇죠. 바뀌는지 안 네, 바뀌는지. 일단 요건 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네. 안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아,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니까 이게 시점이 딱딱딱 정리가 되는 부분이 네. 있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호르무즈 파병 소식인데요. 네. 정부가 미국과 이란 간 갈등으로 긴장이 고조된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 독자적으로 파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지난해 5월 파병을 검토하기 시작한 지 8개월 만의 일이고요. 그런데 좀 고려한 게 있습니다. 한미 동맹도 생각하고 네. 또 이란하고 마찰도 피하기 위해서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는 참여하지 않고 네. 이미 아덴만 일대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게 국회 비준 사안인가 좀 그렇죠.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례적으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보수야당에서도 보기 드물게 정부 판단에 찬성을 했었습니다. 네. 했는데요. 조건을 달았는데 그게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파병을 하려면은 국민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건데 네. 또 반대의 의견은요. 지난 12월 국회에 통과한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에서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에 필요 때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라고 해서 이 유사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 없다는 주장입니다. 바로 어제 저희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 질문을 저희가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비준을 받을 사안은 아닐 것 같다라고 이제 저도 그 들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직후에 공식 발표가 바로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은 정해진 거고 그 파병 이게 이제 그 비준 사항이냐 아니냐는 저는 논란 당연히 벌어질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좀 시간을 끌어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 입장에서 오히려. 나쁠 거 전혀 없다. 오히려. 그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해석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니까 이게 작전 지역 어제 국방부 발표로 보니까 단어를 작전 지역 확대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네. 근데 일각에서 이건 변경이기 때문에 네. 아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김진아 기자가 말씀해 주셨던 엄청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단서 조항. 예. 네. 뭐 미국한테 우리가 보여주기 측면도 없잖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하면 그 가성비를 최대로 높이면서 예. 성의를 표시하는. 성의 표시하는데 정말 하고 싶은데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어쩝니까? 우리 헌법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뉘앙스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 아무것도 안 하냐라고 할 때 아닙니다. 이렇게 노력하는데
아이고 국회 인준이. 근데 굉장히 절묘한 판단인 것 같더라고요. 예. 정부의 이번 판단은.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정부 발표에서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양해했다라는 발표에서 아 그럼 걱정 덜었다 했는데 네. 그다음에 이란 외무부에서는 유감입니다, 그렇죠?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나요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뭐 입장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 아닌가 했는데 또 조금 전에 나온 속보를 보면 네. 이란의 반관영 매체에서는 네,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로 그대로 어떤 되는 이런 보도가 있는 걸 보면 맞습니다. 이란 외교부의 공식 멘트하고 실제로는 좀 약간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이런 뭐 해적 소탕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예. 이란에서 얘기하는 걸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저희 어떤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해가 아니냐 이거. 그 얘기를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그러나 저희 지- 인터뷰에서 제가 했습니다. 지인이 참 착각을 했나 보네. 광해 어떤 그 명예 그 네. 파병 요청을 받고 네, 벌였던 광해군의 어떤 외교 노선을 따라야 된다. 중립 노선이라고 네, 하죠. 그것도 저희 인터뷰에서 네. 얘기했습니다. 근데 시민단체도 반대가 진짜 많더라고요. 참여연대에서 위헌이라고 이거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강력한 주장을 해서 좀 저는 길게 나갈 것 같습니다. 뭐, 논란이. 논란 길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나요? 네, 괜찮을 것 같고 저는 다른 포인트가 하나 어제 이상하게 세 가지가 막 쏟아져 나왔어요. 맞아요. 그쵸, 예. 첫째 파병 결정 소식이 나왔고 네.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어제 한 신문이 조간이 뭐를 보도했냐면 한미 간의 방위비 그 뭔가 분담금 문제가 협상에서 있죠. 한 네. 자릿수 인상률로 의견을 좁혔다라는 보도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지금 이 보도가 나왔고 좀 이따 2부에서 박원순 시장하고 이제 인터뷰할 예정이지만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서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 계획안을 서울 의결을 평양, 서울 평양. 이게 아.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그- 뭔가가 지금 이게 조율이 되면서 나온 결과인가도 사실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배경에 저는- 미국이 조금 도와줬면서 그리고 그 예. 전에 보면 또 뭐가 있으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 가서 폼페이오 만났고 아유 이게 어떻게 그 우연의 그 일치입니까? 직후에 또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 가서 네. 비건 부장관 만났고 뭔가가 쫙 저는 뭔가, 예. 이거를 우연의 일치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모든 기운이 뭐 우리나라한테 뭐 집중이 됩니까? 그건 아니고 또 지금 북한 모습도 좀 이례적이거든요. 뭐 새로운 얘기 또 다시 해요. 북한이 뭔가 협상을 재개할 때 새로운 길을 모색하 이런 얘기 하거든요. 또 그런 걸 지금 또 발표했고 봤을 때 아주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주도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미국한테 줘야 될 게 있고 받아야 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줘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거거든요. 호르무즈 부분이거든요. 호르무즈 얘기가 됐고 또 받아야 될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미 미국 가서 강경화 장관이나 교섭본부장이 얘기를 했을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교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밑에서 문제는 엄청난 작업이 있었을 것 예, 같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게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그 흔적, 파편적 흔적을 가지고 이제 추적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건데 그렇죠. 뭔가 이게 우연의 일치치고 한꺼번에 뭔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느낌적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열심히 너무 한번 느낌이 납니다. 국회에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알아본다고 하셨어요. 다음 주를 기대하겠습니다. 생각 좀 네. 해보겠습니다.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로 가죠. 일본 아사히 신문이 어제 보도한 게 좀 주목할 게 있었는데요. 네. 한국이 소재나 부품, 제조 장치 부문에 일본 의존에서 벗어난 데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신문이. 예, 일본 네. 신문이요. 음. 제목이요. 탈 일본 의존 한국 급피치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였고요. 네. 우리나라가 일본의 반도체 등 원료 수출 규제 강화 이후 정부와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이 협력한 결과 대의존도 축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성과를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역대 정권이 오랜 기간 소재나 부품의 국산화를 시도했는데 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가 지금은 다르다. 음. 이런 보도였고요. 네. 그런데 이거를 긍정적 평가를 안심하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건을 달았는데요. 일본이 한국의 소재 산업 탈 일본에 일정 수준 성공했다고만 했지 완전히 성공했다고 평가는 안 했고요. 아사히 신문은 한국 여론에 호소하는 측면이 많다. 이런 탈 일본화가요. 실제로는 대기업이 양산 수준에서 사용해야 국산화가 성공이고 향후 전망하기 어렵다. 일본 업계 반응도 소개했었습니다. 그러게요. 그 사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일본에 대한 어떤 기술 의존도 높죠. 엄청 높아. 한꺼번에 어떻게 그거 완전히 그게 탈피가 되겠어요. 근데 일부 탈피라고 하면 또 그게 저는 어딘데?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 지난해 있었던 일본하고 이렇게 갈등이라든 이런 게 긍정적인 측면도 충분히 아니 있다. 그 우리 속담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비온 네. 뒤에 땅 굳는다. 그러니까요. 문자 쓰면 전화위복. 예. 또 뭐가 있어요? 언제든지 금상첨 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정을 하려. 이건 아니다. 그죠? 근데 일본이 이런 좀 긍정적 평가, 객관적 평가라는 게 되게 좀 드물어서 네.
좀 특이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얼마 전에 또 상황이. 소부장 네. 특별법도 통과가 맞습니다. 됐죠. 예. 이게 또 이제 탄력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져보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가는 건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불매운동 얘기도 해야 되겠죠. 네. 그거하고 이렇게 겹쳐지면 일본이 저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진행자로서 정리를 하면 일본 우리한테 수출했던 일본 기업은 배가 고플 거고 네. 그걸 지켜보는 일본 언론이나 일본 정부는 배가 아플 거다. 아프다. 아유 라임이 딱딱 맞아 떨어지네. 딱 정리된 거죠. 고포가 아프다. 네, 완벽하십니다. 뉴스 세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